안녕하세요. 남쪽 친구, 북쪽 친구의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북쪽 친구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북쪽 친구의 일상생활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북쪽 친구들은 토요일, 일요일은 집에서 휴식합니다. 물론 숙제를 하면서 휴식하지요. 예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시대에 보니까 만화방이라는 게 있었더라고요. 네, 북한에는 만화방은 전혀 없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대신에 도서관에 갑니다. 네, 도서관에 가면 많은 만화책들을 볼 수 있거든요. 선현장수, 또 고구려 시대의 무사들에 대한 거, 고려 시대의 무사들, 그리고 조선 시대의 이순신에 관한 책들이라든지 호준에 관한 책들이라든지 이런 책들도 준비하고요. 여기서는 덕후감이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이야기 줄거리와 내용을 적어서 가져오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과제이기도 하고 숙제이기도 했답니다. 두 번째 주제, 북한의 우표입니다. 네, 북한은 2000년 전까지는 정말 우체국에 사람이 줄 서서 기다릴 정도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핸드폰이 다양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편지를 쓰면 내가 평양에다 편지를 쓴다면 우표를 붙여서, 네, 우표 같은 것도 여기 우표가 있습니다만 한 장을 붙이면 보통으로 가고요. 이걸 5장, 10장으로 붙이면 특급으로 빨리 도착합니다. 북한의 우표는 풍경화, 또 인물화, 또 고구려 때 무사들의 모습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남북 정상회담 우표도 있고요. 덕도 우표도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도 덕도 노래가 있습니다.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이천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네, 북한에서는 덕도는 우리의 땅이다.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데 일본은 정말 때려부셔야 될 제국주의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그래서 덕도 우표를 이만하게 발급해가지고 그거를 몇천 장으로 정말 홍콩에 수입하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보내줬던 적이 있습니다. 북한도 2008년도 이후부터는 선전화기라고 하는 휴대폰이 나왔다. 또 그 선전화기가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흐린다고 해서 압수했다. 다시 2010년도부터는 그 핸드폰이 보편화가 됐는데 미리 가서 선금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10명 중에 2명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북한의 돈입니다. 네, 여기 북한의 돈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북한의 돈입니다. 예전에는 배급 체제였기 때문에 국가에서 배급을 줬습니다. 이 돈이 필요 없었지요. 모든 것이 국가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국가가 노동자들이 나가서 일을 하면 배급을 줬기 때문에 돈이 필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2002년도 새로운 경제관리 체계,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경제가 안 좋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모든 것은 암시장, 시장이라고 하는 데서 먹을 것부터 입을 것, 약, 모든 것을 이 돈으로 구매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북한의 돈 그렇게 가치가 없는데 그 5,000원짜리 월급 타면 3,000원, 5,000원이라는데 그걸로 어떻게 한 달을 살까 매우 궁금하시죠. 대신에 북한 주민들은 모든 집들이 문화주택이라고 해서 땅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집에 텃밭이 있습니다. 텃밭에서 나오는 채소로 부식물은 해결하고요. 나머지 모자란 부분은 어머님들이 시장에 나가서 장사를 해서 집에서 돼지나 닭, 오리, 가축을 해서 그걸 팔아서 먹을 걸 사오고 애가 입을 신발도 사다 준답니다. 그래서 북한의 돈을 한국 돈으로 대비할 때는 너무 가치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북한은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떨어진 나라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북한의 교통수단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교통이 정말 너무 발달되어 있어요. 고속도로에 나가보니까 정말 6차선까지 5차선, 3차선, 4차선 그냥 승용차들이 쌩쌩 지나가는데 저는 처음에 너무 멋있어가지고 감탄했거든요. 저는 평양에 가야만 그런 고속도로에 승용차들이 지나가고 벤츠가 지나가고 소나타 지나가고 승용차들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지방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것은 화물 자동차였어요. 오늘 나 삼촌네 집에 간다. 여기서 거기가 50리 길이래. 뭘 타고 가지? 11호차 있는데.
여러분 11호차가 뭘까요? 11호차는 바로 내 다리, 두 다리 11이잖아요. 다리가 하나, 둘. 이게 숫자 11을 대신한다고 해서 11호차를 타고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소나타 타고 가라. 소나타. 오, 북한에도 소나타가 있는가 보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소나타가 아니고 매 하는 소가 있잖아요. 그 소나타. 소나 타고 가 이 소리입니다. 그걸 웃기는 소리로 소나타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북한은 지방 같은 경우는 매하는 소 그리고 트랙터로 자전거 사람이 걷는 11호차 이게 발달되어 있고요. 버스는 있는데 연료가 없어서 잘 못 다닙니다. 평양에 가면 무계도전차, 궤도전차, 버스 또 지하철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있죠. 지방과 평양의 차이는 교통수단도 이렇게 하늘천지 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오늘의 북쪽 친구의 일상생활에서는 만화책, 돈, 교통수단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북쪽 친구들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요. 북쪽 친구들은 명절에 용돈을 받나요? 네, 받는 친구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네, 저도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앞집에 할아버지 집에 가면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새해도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십시오 하면 할아버지가 주머니에서 10원짜리를 꺼내주면 제가 그것으로 사탕 사 먹던 생각이 납니다. 북쪽 친구들도 우리처럼 아파트에 사나요? 네, 북한에도 아파트는 있죠. 평양이나 더 소재지에서 사는 친구들은 아파트에서 당연히 생활하고요.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보다는 문화주택이라고 하는 단층 주택에서 삽니다. 뭐 하모니카 주택이라고도 해요. 연립형으로 이 한 주택에 6채, 7채가 들어가 있고 정말 제일 작은 집 호수가 4개 아니면 3집 이렇게 들어가 있었거든요. 대신에 북한의 아파트에는 엘리베이터가 60%가 없습니다. 평양에도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는 와 정말 호화스러운 아파트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대부분 6층까지도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제가 평양에 갔을 때 뭐 4, 5층까지 물건 사들고 배낭도 메고 막 6층까지 하면서 올라가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봬요. 다음에 또 만나요.